평생 우리한테 짐만 되더니 이제 죽을 때도 되었으면 조용히 가요. 탐욕에 눈이 먼 며느리가 45년간 자신을 희생해 키워준 75세 시어머니에게 독을 뱉으며 내뱉은 이 잔혹한 한마디는 한 어머니의 마음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분노에 찬 며느리의 손에 밀쳐진 노모는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 응급실에 나타난 담당 의사는 다름 아닌 40년 전 가슴 찢어지는 아픔으로 입양 보낸 진짜 친아들이었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된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배은망덕한 가짜 가족들에 대한 완벽한 응징이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의 처절한 배신과 극적인 구원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차가운 이슬이 내린 시골 텃밭에서 한 노인이 구부정한 허리로 홀로 채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정옥, 평생을 이 외딴 마을에서 살아온 할머니였습니다. 관절염으로 뒤틀린 손가락이 아파도 무릎이 시려서 눈물이 날 것 같아도 이 작은 텃밭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정옥은 잠시 허리를 펴며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먹구름처럼 답답했습니다. 요즘 들어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마음속으로 수백 번째 되뇌는 자책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텅 빈 부엌에서 혼자만의 쓸쓸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은 밥 한 공기, 시든 김치 몇 쪽, 그리고 어제 끓인 된장찌개를 다시 데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든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결혼사진에 꽂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네가 보고 싶어 죽겠다. 정말 죽겠어. 목이 메어 나오는 절절한 독백이었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신랑은 정옥이 20살 때 고아원에서 데려와 목숨 걸고 키운 양아들 강민호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처절한 나날을 보냈던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앞섭니다. 새벽마다 남의 집 청소를 다니며 번 돈으로 아이 학용품을 사주고 자신은 한 끼를 굶어가며 과외비를 마련했던 그 처절했던 세월들.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는데 너만 있으면 세상이 무서울 게 없었는데 그때 따르릉하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히 달려간 정옥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며느리 오지연이었습니다. 지연아, 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반가움으로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차디찬 냉기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겨울 칼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밥은 알아서 드시고요. 저희 정말 바쁘니까 연락 자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맨날 반찬 싸서 오는 것도 이제 그만하세요. 솔직히 우리는 그런 거 안 먹거든요. 정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제발 말해다오.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뚜뚜뚜. 정옥은 수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5년 넘게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아들과 며느리. 그런데 이제는 전화조차 반갑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이 한없이 비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으흐흐흑. 주체할 수 없는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노인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한번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지난번 차가운 말은 일시적인 감정이었고 이제는 화가 풀린 것이 아닐까 하는 간절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당장 갈게.
정성스럽게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무나물, 김치까지 큰 보따리에 정성껏 쌌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아들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번엔 분명 다를 거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시로 향하는 길, 정옥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시골에서 온 초라한 할머니는 그곳에서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문을 연 지연의 얼굴에는 미소는커녕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아, 반찬 좀 해왔다. 민호 좋아하는 거로. 아, 됐어요. 그런 거. 우리 그런 시골 음식 안 먹는다니까요. 지연은 보따리를 받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돌아섰습니다. 정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현관에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평소보다 더욱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인사말도 없이 바로 칼날 같은 말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기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에 들어가셔야겠어요. 정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슴에 칼을 꽂힌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집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저희도 직장 때문에 바쁜데 계속 신경 쓸 수가 없다고요. 이 서류에만 도장 찍어주시면 모든 절차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지연이 서류 뭉치를 정옥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정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산 처분 동의서였습니다. 네, 내 집을 왜 팔아야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정옥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깝게 떨렸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을 바쳐 마련한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요양원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집을 팔아야 그나마 몇 년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옥은 아들을 보자 눈물이 핑 돌며 일어섰습니다. 민호야, 엄마다, 엄마야.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차가운 말만 내뱉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민호야, 너마저 이러는 거니? 정옥의 목소리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조차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밤낮으로 일해서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줬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인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정옥은 서류를 2손으로 움켜쥐고 찢어대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뭘 하는 거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뼈를 깎아가며 내 살을 떼어주며 키웠는데, 이게 내가 받을 보답이냐? 정옥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절규였습니다. 45년간 쌓인 모든 사랑과 희생이 한순간에 배신당하는 참혹한 아픔이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죽어도 내 집이라고.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어머니, 제발 조용히 해요. 아파트 전체가 다 들어요. 지연이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창피하고 견딜 수 없이 짜증스러웠습니다. 이 늙은 할망구가 정말.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한 지연은 격정적으로 정옥의 어깨를 2손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었지만 그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아! 정옥은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쿵! 뼈에 울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옥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뒤늦게 소리쳤지만 이미 정옥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정옥의 약한 신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쉬어 그만해요. 진짜. 어디 그렇게 많이 다쳤다고 그래요.
지연은 쓰러진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비정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민호는 피 흘리는 어머니와 냉혹한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양심은 어머니를 돕자고 외쳤지만 아내의 시선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으흐흑, 민호야, 엄마 좀 도와다오. 바닥에서 힘겹게 손을 뻗는 어머니를 보며 민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사람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다행히 아래층 이웃이 큰 소리를 듣고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분이 어디 계십니까? 응급구조사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을 때 정옥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흘린 피가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머리 외상이 심각합니다. 즉시 이송해야겠어요. 들것에 실려가는 정옥을 보며 민호는 뒤늦은 후회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야간 당직을 서던 의사가 새로 들어온 환자의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재민,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고 인정받는 40대 후반의 의사였습니다. 환자 이름이 한정옥? 차트를 보는 순간 재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분이? 재민은 평생 잃어버린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 수많은 입양원과 주민센터를 뒤졌지만 확실한 단서를 얻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과 나이를 보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물었지만 재민의 머릿속은 이미 40년 전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두부 외상으로 보이는데 일단 정밀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재민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정옥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머리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제발 그분이었으면. 피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민은 환자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시간 후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환자분과 선생님의 혈액형이 동일한데 우연히 지난번 선생님 건강검진 데이터와 대조해보니 DNA 일치율이 99.9%가 나왔습니다. 재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수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혹시 실수는 아닌가요? 네, 3번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직계 가족관계입니다. 재민은 검사 결과지를 두 손으로 붙잡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야. 40년 전 생활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야 했던 어머니. 해외로 입양되어 의사가 되기까지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그분이 바로 눈앞에 계신 것입니다. 침대 위에서 신음하는 정옥에게 다가간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재민이에요. 어머니의 아들. 정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낯선 의사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설마 정말 내 아들 재민이 맞니? 네, 어머니.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저는 서재민입니다. 어머니가 40년 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정옥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재민아,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으흐흑, 어머니, 미안해요. 더 빨리 찾지 못해서 이렇게 다치시도록 해서 40년의 그리움과 한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바다가 된 채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병실은 감동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재민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민호와 지연을 병실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자분의 담당 의사 서재민입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상처를 정밀 검사한 결과 이는 절대 단순한 낙상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히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처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실수로 넘어지신 거라고요.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정옥이 병상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지연이가 날 밀었어. 집도 빼앗으려 했고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강요했어.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으셔서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 말씀 절대 믿지 마세요. 지연은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재민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켰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집 주변과 아파트 복도의 CCTV 영상을 전부 확보했거든요. 직접 보시죠. 태블릿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이 거실에서 지연에게 밀쳐져 뒤로 넘어지고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후 민호가 우왕좌왕하고 지연이 차갑게 내려다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충격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건 우연이었어요. 실수였다고요. 일부러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피해자의 진술, 의학적 증거, 그리고 이명백한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당신의 고의적 폭행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법정의 검사처럼 냉혹했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궁지에 몰려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니야. 그 CCTV만 없었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간호사와 다른 보호자들이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말실수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든지. 재민의 차가운 최후 통첩에 지연과 민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병실에서 정옥이 4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이제 네가 알아야 할 시간이 왔다. 정옥의 눈에는 오랜 세월 쌓인 한과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넌 내 친아들이 아니야. 이 한마디에 민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너는 내가 20살 때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야. 내 친아들은 따로 있어. 정옥의 고백에 민호는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민호를 보며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생활고에 못 이겨 입양 보낸 진짜 내 아들이 바로 여기 있어. 재민이 침대 옆으로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친아들입니다. 40년 전 입양된 서재민입니다. 병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머니를 진짜 아들도 아닌 주제에. 민호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충격적인 사실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는 거네요. 상속권도 재산권도 아무것도. 지연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버린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폭행 혐의까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혈연이 아닌 줄 몰랐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혈연 관계와 폭행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으니까요.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정옥은 40년 만에 찾은 친아들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견뎌온 모든 외로움과 고통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재민이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 번호를 누르려 하자 민호와 지연은 동시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바닥에서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며 빌었습니다. 특히 지연은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재민의 표정은 빙하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어머니를 속이고 밀쳐서 피까지 흘리게 해놓고서 재민은 미리 준비해온 법무사 작성 서류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내던졌습니다. 딱 두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이 각서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당하든지. 서류에는 모든 재산권 포기 각서와 정옥에 대한 영구 접근 금지 약속, 그리고 손해배상 조항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앞으로 평생 어머니께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각서입니다. 서명 거부하면 바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지연과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읽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명할게요. 서명할게요. 지연이 먼저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서명했습니다. 평생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을 이제는 다시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정옥이 병상에서 힘겹게 일어나 앉으며 인생의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얘들아, 진짜 효도가 뭔지 아니? 원치 않는 사랑은 효도가 아니야. 그건 폭력이고 학대야. 진짜 효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란다. 정옥의 말에 민호는 더욱 큰 죄책감과 후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이제 나가거라. 다시는 어머니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재민의 냉혹한 명령에 두 사람은 고개 숙인 채 비틀비틀 병실을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재민은 정옥을 정성껏 모시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정옥의 옛집을 완전히 새단장하고 주변에 온갖 꽃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재민아, 고맙다. 정말 너무 고마워.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 정옥은 마당에서 형형색색의 꽃들을 어루만지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진짜 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재민은 매일 병원 일을 마치고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때로는 산책을 하며 잃어버린 40년의 시간을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재민아, 너 어릴 때 참 말썽쟁이였는데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다니.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입양 보내신 덕분에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의사까지 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며칠 후 마을 대동제가 열렸습니다.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정성스럽게 잡고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의사 서재민입니다. 이분은 제 어머님이신 한정옥 여사님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옥에게 이런 훌륭한 친아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가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평생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옥이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옥이 언니 정말 다행이에요. 하늘이 도우셨네. 아들이 의사라니 정말 대단해요. 정옥은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민호와 지연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조용히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 이사를 갔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정옥은 꽃향기 가득한 마당에 앉아 붉은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병원에서 돌아와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네가 있어서 세상이 천국 같아. 정옥의 얼굴에는 깊고 평온한 만족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온갖 고통과 배신, 그리고 절망을 견뎌낸 끝에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 진짜 모자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그 어떤 명화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새 출발이었습니다.